이런 막 대기업들이 사실 CBC도 만들고 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아, 우리 안보다 저 바깥에 정말 엄청난 인력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러닝들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M&A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정신아입니다. 카카오벤처스는 IT와 소프트웨어로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혁신하는 초기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벤처스의 패밀리는 현재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패밀리로는 왓챠, 두나무, 루닛, 잘한다, 당근마켓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처음엔 초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제는 되게 후속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10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때 대비 지금은 유니콘 수도 많아져서 세계에 몇이 이렇게 되고 있고, 예전에는 똑같은 후기 투자를 하더라도 신규 투자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초기부터 해서 계속 따라가서 잘 성장한 곳에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이제 신규 투자들이 또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좋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거는 이젠 대학생들의 전 취업의 선택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 이제 거대한 대기업 쪽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가보고 싶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예전 10년 전 대비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숨어있는 인재들이 창업하러 많이 나오는 게 저희한테 제일 좋거든요. 높은 연봉을 받는 박사, 기술적으로만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창업을 어떤 대안으로, 그리고 인생을 걸 만한 옵션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저는 사실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확 터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AI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알파고 사건, 뭐 생각보다 기술이 우리한테 가까이 왔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이 기술이 생각보다는 사람들 안에 저변에 확대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우리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사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때 AI의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그리고 창업하자마자 갑자기 100억의 밸류를 받고, 대기업 3명 창업했는데 100억, 그 블루문 값,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났던 게 그때 기준이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어쩌면 밸류들도 막 오르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들은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MZ세대가 많이 가면서 이제 스타트업이 더 이상 되게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는 올인해야 돼, 너네 희생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즐겁게 일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사람들에게 스타트업이 되게 큰 옵션이 됐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토스가 사실 다른 페이의 대기업들과 막 경쟁을 하면서 1, 2위를 다툰다던가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게 스타트업이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구나, 진정으로 이 사회에 정말 경제를 좀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되겠구나, 이런 전조들이 많이 뭉쳐서 사실 하나의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한 5년 전에만 물어봤어도 저한테 요새 오버밸류예요, 거품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거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는 들어요. 지금은 그게 모든 스타트업이 다 높은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개발자가 몇 명을 두느냐, 팀이 얼마나 세팅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초기 처음에 들어갈 때가 막 되게 베리에이션이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러면 무조건 오버밸류라고 안 해야 될 거냐가 아니라 되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연봉들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핵심 인재를 되게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 밸류가 결국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이게 오버밸류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연봉이 너무 높아졌고 예전 대비 한 대여섯 배 올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적 솔직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자란 거를 모자란다고 깨달을 수 있는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뭐 제가 A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A를 모를 때 B를 답하는 형이 있고요, A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A를 모른다고 답하는 형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빨리 좀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좀 러닝이나 배움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지적 솔직함, 그 다음에 빠른 러닝 커브,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립,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는 테스트 베드야, 여기서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셀링이 됐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니콘들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약간 좀 노다지 같은 느낌? 이게 뭔가 이렇게 파면 나올 것 같은, 하지만 팔 능력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느낌이 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저희 출자자로서도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때 주로 보는 게 한국 마켓이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진짜 찐 한국 마켓 자체를 보고 들어온 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자의 연령대가 또 이렇게 젊어지면서 20, 30대는 정말 그 자체 생각이 좀 더 글로벌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가 그냥 글로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요새 뭐 K가 많이 나오니까 독특한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능력이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셀링이 안 됐다면, 요새 K 컬처나 뭐 이게 점점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양적으로 커가는 데는 정부가 일단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해서, 역할의 레벨의 정도에는 사실 변화가 없고요.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나라 VC의 펀드의 규모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1조 뭐 3조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나라의 VC로만은 자본이 못 채워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 VC들이 축축 들어와서 정말 해외 거대 VC들이 들어오거나 IB가 들어오거나 PE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역할이 어떤 뭐 커진다 안 커진다 이걸 떠나서 그때 가장 좀 필요한 것을 주도해주는 역할로 계속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을 사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그게 이제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사는 게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 다 내부에서 만들어야지 이런 게 되게 많았다면, 스타트업은 본인들이 알아요. 이거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게 어느 정도 딱 나올 때까지 한 2, 3년에 3, 4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 너무 이분들은 딱 배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보면은 스타트업이 되게 큰 규모로 투자를 받아서, 또 다른 스타트업도 워낙 잘 아니까 그 주변의 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M&A가 요새는 좀 이제 앞으로 유니콘이 될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 사는 거는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M&A는 이 경쟁이 붙어야 되거든요. 대기업은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CVC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 인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조금 해봐야 인수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막 대기업들이 사실 CVC도 만들고 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아, 우리 안보다 저 바깥에 정말 엄청난 인력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러닝들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M&A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인 것보다 좀 더 질적인 싸움을 해서 이제 질적인 생태계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V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너무 많아요. 이미 지금 200개? 200개 정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입장벽도 훨씬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너무 계량 지표에 사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됐어, 성공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초적인 양적 지표를 따질 땐 조금 이제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몇 개를 냈다, 뭐 음악을 하면 곡을 몇 개 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곡이 몇 위까지 갔다, 그 곡이 사람들한테 엄청 읽힌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VC 관점에서는 나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하는 VC인지, 그래서 사실 각각 VC마다 차별화가 있고 스타트업한테 무엇을 주는지가 이유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80점이라고 욕먹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갈 기대가 있으니까 80점 하면 좀 야박한 것 같고, 82점? 앞으로 글로벌화도 더 잘 될 거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또 더 성장할 곳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창업은 내가 가는 이력의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 창업이나 할까? 이 말은 되게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자꾸 이 생각밖에 안 나고, 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각으로 갈 때 창업을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실 다 겪는 그런 죽음의 계곡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투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모든 창업자들들 힘내시고 목표로 하셨던 것들 꼭 이루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항상 카카오벤처스는 응원합니다.